저 달에는 아마도 곰벌레가 살고 있을 겁니다. 아니 뭐라고? 곰벌레가 달에 산다고? 이거 어그로가 너무 심하구만. 달의 환경은 너무나도 가혹해서 절대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건 3살짜리 꼬맹이도 알아요. 그런데 왜 노바스피박은 갑자기 달에 곰벌레가 산다고 주장한 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곰벌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주에서도 생존 가능한 무적의 생물이라고 불리는 곰벌레는 지금까지 지구에 일어났던 5번의 대멸종을 모두 견디고 살아남은 극강의 생존력을 가진 녀석입니다. 크기는 주로 0.1mm에서 1.5mm 정도 되고요. 이제 너무 작아서 인간의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는 8개고요. 발끝은 마치 곰 발바닥처럼 생겼고 발톱도 있죠. 입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원형으로 있는데 이 이빨로 플랑크톤, 이끼류를 먹으면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이 곰벌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생존 능력이에요. 끓는 물에서도 살아남고 150도의 물에서도 살아남아요. 또 곰벌레는 영하 20도의 온도에서도 30년 넘게 생존했어요. 이 얼음 곰벌레를 꺼내서 물을 주고 온도를 높여봤더니 다시 깨어나서 활동하면서 산란까지 해냈죠. 곰벌레는 절대 영도에서 겨우 1도 차이, 영하 272도에서도 생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극강의 생존력을 바탕으로 곰벌레는 도저히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용암이 들끓는 화산지대, 펄펄 끓는 온천물, 1000기압이 넘는 깊이 8km의 마리아나 해구, 아주 춥고 공기가 희박하고 기압이 낮은 해발고도 5500m의 히말라야 산맥, 남극과 북극, 빛이 없는 곳에서도 발견되죠. 또 곰벌레는 진공에서도 살아남고 사막에서는 휴면 상태로 돌입해서 생존합니다. 이때 곰벌레 신진대사는 거의 10,000분의 1까지 내려가는데요. 체중의 85%가 수분인 곰벌레는 수분이 0.05%로 줄어도 죽지 않고 물만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곰벌레는 120년 동안 박물관 이끼에 같이 보관된 적이 있었는데 물을 줘봤더니 살아났다는 기록도 있죠. 유럽 우주국은 곰벌레를 열흘 동안 우주 공간에 노출시킨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곰벌레는 영하 270도의 온도, 진공 상태, 태양 에너지와 우주 방사능에도 노출됐는데 무려 68%의 곰벌레들이 살아남았고 곰벌레의 DNA는 거의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의 DNA가 파괴당한 몇몇 곰벌레들은 스스로 그 DNA를 복구시켰죠. 우주여행 이후에 살아남은 곰벌레들은 번식 활동에도 활발했다고 합니다. 아주 건강했죠. 이 곰벌레의 엄청난 생존 능력을 눈여겨보던 단체가 있었으니 바로 아크미션 재단입니다. 아크미션 재단은 2015년 노바스피박 그리고 닉 슬라빈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 조직인데요. 이 재단의 주된 목표는 지구 그 자체를 백업하는 겁니다. 지구를 백업해? 도대체 뭔 소리야? 자, 만약에 우리 지구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거대 운석이 떨어지거나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지구가 멸망 직전이라고 해봐요. 그때가 오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냥 꼼짝없이 멸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바스피박하고 닉 슬라빈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지구를 백업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류의 지식과 역사, 인간의 DNA, 지구에 사는 동식물들의 표본 등등을 데이터한 다음에 저장해서 태양계 곳곳에 보관하는 거죠. 아크미션 재단의 지구 백업 프로젝트는 지구가 멸망했을 상황을 가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 몇억 년, 몇십억 년, 그리고 100억 년 이상의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저장 방법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 목표는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일단 그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지구 그 자체를 데이터화 시킨다면 하드디스크가 산더미만큼 필요할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지구 그 자체를 전부 다 저장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쳐요. 그런데 아무리 저장을 해봐도 그 저장 장치 자체가 안정성이 뛰어나야 돼요. 만약에 저장 장치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아주 약한 충격이나 온도, 습도, 자기장의 영향이나 태양풍, 우주방사선 등등의 환경 때문에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유실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모든 과정이 경제성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너무 비싸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행조차 못하겠죠.
또 저장하고 나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언제든지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이동시키거나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해야 됩니다. 마침내 아크미션은 여러 연구 끝에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석영 5D 레이저 광학 데이터 저장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최대 140억 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낼 수 있다고 해요. 우주 방사선에도 안전하고요. 1000억도가 넘는 온도에도 멀쩡하다고 하죠. 2023년 현재 이 저장 장치는 인간이 만든 저장 장치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래 보존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2017년 12월 아크미션 재단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에게 트윗을 하나 보냅니다. 이봐 우리 지구 데이터 저장했는데 이것 좀 같이 로켓으로 쏴주실? 개쩌는데 가져오셈. 당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펠컨 헤비 로켓의 테스트 발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흔쾌히 이 아크미션 재단의 지구 백업 데이터를 이 테스트 로켓에 실어주기로 한 거예요. 완전 대인배죠. 지금 율라 오디오북 가입하시고 쿠폰 등록에 리뷰 영예를 치시면은 한 달 동안 무료에다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크미션 재단은 솔라 라이브러리라고 이름 붙인 저장 장치에 인류의 역사 그리고 온갖 백과사전을 담은 다음 2018년 2월 6일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테스트 로켓에 실었습니다. 이 테스트 로켓은 아주 순조롭게 발사됐고요. 덕분에 아크미션의 솔라 라이브러리도 정확한 궤도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를 담은 솔라 라이브러리는 수백만 년 동안 태양 주위를 공전할 겁니다. 아크미션 재단의 다음 목표는 바로 달 라이브러리입니다. 달에다가 지구 백업본을 올리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지구의 역사를 담은 디스크뿐만이 아니에요. 생명체도 같이 올릴 계획이죠. 아니 부엉이형, 근데 이상하다. 달에서는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데 달에다가 무슨 생명체를 보내? 그렇죠. 달의 환경은 완전히 극악이에요. 일단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하고요. 낮의 최고 기온은 약 100도, 밤의 최저 기온은 약 영하 150도, 기온차만 250도예요. 게다가 물도 없고요. 대기도 없어서 거의 진공이나 다름없어요. 우주 방사선도 그대로 맞고요. 절대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바로 달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곰벌레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곰벌레는 거의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침 아크미션 재단은 달에다가 보낼 생명체 후보를 찾고 있었는데 이 곰벌레만한 녀석이 없는 거죠. 이 곰벌레는 달 라이브러리의 아주 이상적인 생물입니다. 극강의 생존력에 아주 작은 크기의 다세포 생물이기도 하죠. 그렇게 곰벌레는 아크미션의 달 라이브러리에 함께 실릴 1순위 후보가 됐습니다. 사실 아크미션 입장에서는 곰벌레가 무조건 원픽이죠. 심지어 2007년의 연구를 보면은 곰벌레는 무중력에다가 공기도 없고 아주 추운 우주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곰벌레는 무리 없이도 10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해요.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곰벌레가 짱짱맨이죠. 그렇게 아크미션 재단은 곰벌레를 실어서 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곰벌레를 달에다가 그냥 보내버린다면 생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크미션 재단은 곰벌레의 생존 확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 곰벌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곰벌레는 물이 없거나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곰벌레의 머리 그리고 8개의 다리를 수축시켜서 작은 공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곰벌레는 휴면 상태에 돌입하는 거죠. 휴면 상태에 들어간 곰벌레의 신진대사 속도는 정상 때보다 0.01%로 떨어집니다. 진짜 에너지를 최대한 아낀다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곰벌레가 다시 물하고 접촉하게 되면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아크미션 재단은 곰벌레의 특성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곰벌레를 휴면 상태에 돌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곰벌레 녀석을 인조호박 안에다 넣어서 곰벌레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곰벌레 몸속의 수분을 뺏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생존력을 한 번 더 올려버린 거죠. 또 어떤 곰벌레들은 테이프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펠컨 9에 실린 곰벌레는 무려 수천 마리. 자, 이제 곰벌레 준비는 끝났어요. 다음 준비는 인류와 지구의 백업 데이터입니다.
아크미션 재단의 달 라이브러리에는 인류의 역사, 책, 사진, 백과사전, 요리법 등등 3천만 페이지가량 되는 데이터가 실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비영리 우주기업 스페이스일의 달 착륙선 베레시트에 실렸고요. 이 착륙선은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실려서 달로 향하게 됐습니다. 로켓을 발사하는 것부터 달 궤도에 진입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은 아주 순조로웠다고 해요. 이제 달 착륙선 베레시트를 달에 무사히 착륙시키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베레시트가 달에 착륙한다면 인류 최초로 민간 기업이 달에 착륙하는 엄청난 영광도 얻을 수 있었어요. 또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달에 착륙한 네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2019년 4월 11일 베레시트의 달 착륙 당일, 베레시트의 착륙 과정은 처음에는 아주 순조로웠다고 하는데요. 거의 마지막 순간에 엔진에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엔 통신까지 끊어지게 됐습니다. 베레시트는 달 표면에 충돌하면서 달 착륙에 최종적으로 실패한 거죠. 자, 이렇게 베레시트는 달 착륙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크미션 재단의 노바 스피박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달 라이브러리는 착륙에 실패했지만 달로 향한 곰벌레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겁니다. 곰벌레들의 생존 확률은 극도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곰벌레는 정말로 죽지 않고 달에 살아있을까? 곰벌레의 미친 생존 능력을 보건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하지만 달에서 먹이나 물을 찾고 번식하는 등등 달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달에 불식착한 곰벌레들은 휴면 상태로 개꿀잠 자면서 생존만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과학계에서는 여러가지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로 간 곰벌레들은 분명히 살아있을 겁니다. 이 곰벌레들을 데려다가 물을 준다면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주장이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언젠간 이 곰벌레들을 찾아낸 다음에 물도 주고 깨어나게 한다면은 상당한 연구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달이라는 극악의 환경에서 곰벌레가 살아남을 확률은 얼마나 될지, 살아남은 곰벌레와 죽어버린 곰벌레가 있다면 그 둘 간의 차이는 무엇일지, 혹시 모를 돌연변이는 없었는지, 장시간 동안 우주방사선을 맞은 곰벌레는 어떻게 됐을지, 낮은 중력과 극심한 온도 변화에 곰벌레들은 얼마나 적응했을지 등등 그 연구 분야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그 영화 마션 있잖아요. 영화 마션에서 인류는 화성에 표류하게 된 마크 와트니를 구출하러 간단 말이에요. 이 영화 마션처럼 나중에 우리 인간이 이 달에 불시착한 곰벌레들을 언젠간 구출하러 가지 않을까.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영화 제목은 아마 곰벌레 일병 구하기가 되겠죠. 또 그 영화 있잖아요. 어떤 영화였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쩌다가 화성에다가 인간들이 이제 바퀴벌레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바퀴벌레들이 그 화성에서 생존하고 진화하고 그렇게 나중에는 바퀴벌레들이 화성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에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인간들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다시 갔을 때는 이미 화성을 지배하고 있던 고도의 지능을 가진 바퀴벌레들한테 이제 인간들이 사냥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혹시라도 이 영화처럼 곰벌레가 달에서 진화해가지고 무슨 달을 지배하는 생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은 사실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에 정말로 곰벌레가 살고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윌라 오디오북에 있는 도서 지구가 너무 사나운 나래는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책에는 곰벌레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주 이야기도 재밌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우리 부엉이들도 지금 바로 윌라 오디오북에서 이 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검색하고 다운받은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쿠폰 등록에 리뷰영예를 치면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이 무료에다가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으로 출퇴근길에서 청소할 때, 운동할 때, 그리고 설거지할 때 들으면 시간도 아끼고 지식도 쌓고 진짜 완전 개꿀인 거 아시죠? 그리고 평소에 윌라 오디오북을 배속으로 들었던 부엉이들 많죠? 이번에 윌라 오디오북이 AI 배속 재생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배속 재생을 해도 발음이 뭉개지지 않고 음질이 깔끔하고 아주 선명하게 들려요.
자, 이렇게 좋은 윌라 오디오북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쿠폰으로 1개월 무료에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